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명제 얘기했습니다. 맞죠? 명제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 하나가 뭐냐? 조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조건문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모든 또는 어떤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입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거 하나,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 알 것 같지? 알고 있는 것 같지? 근데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지금껏 계속 보지만 와,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돼.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깊이가 깊어지니까 조건이 있을 거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집합이 있죠. 진리집합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 들어있어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모든이라는 단어야 조건 자체를 만족시키는 거 싹 다. 오케이? 대체 한두 개 뽑아놓고 뽑았다 하면 안 돼. 싹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있고,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예요? P이면 Q이다 라는 건데, 자, 뭐를 이용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뭔데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그랬지. 하나가 뭔데요?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에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이용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우를 이용해도 우리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이 얘기는 P가 어디에 소속된다? Q에 소속된다 이 얘기잖아요. 오케이? Q가 소속된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P가 P이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P가 어디에 소속된다? Q에 소속되는 거 싹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이런 벤 다이그램이 들어져 있으면서 어느 부분의 원소, 여기 들어있는 부분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거든. 다시 얘기하면 뭐가요? P 차 Q가 뭐가 되지 않더라? 공집합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야. 공집합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싹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고, 자, 절대로 공집합이 아닙니다. P 차 Q가.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 얼마든지 뭐를 표현을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고 차집합 성질이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발레라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발레 위치가 여기에 잡혀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얘를 뭐라고? 필요 조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거. 자, 다시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단어들 한번 볼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조건들, 진리집합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들, 대우, 뭐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결국에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 싸움이고, 자, 모든 또는 어떤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든 또는 어떤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은 뭐가 돼요? 존재만 하면 얘는 참입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될 때만 뭐가 된다? 거짓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만족하는 뭐 원소 자체가 아예 없을 때만 거짓이 되는 거고, 모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모두 다 만족해야 돼. 모든 안에 들어있는 게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만족을 하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데, 자, 만족하지 않는 단 하나의 틈, 오케이? 하나의 틈만 있으면 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자,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뭐하게 되면 존재하게 되는 순간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만약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얘 부정인 문제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오케이? 됐죠? 얘 부정인 문제는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자, 이거를 거짓하게끔 만들어주는. 자, 얘들아, 근데 P면 Q이다에 부정이 뭔지 알아? 나오진 않겠지만 설마 이게 나오겠냐. P면 Q이다 라는 거 거짓이 뭘까? P면 Q이다의 거짓. 내일 오면 1,000만 원 줄게. 거짓이 뭐야? 내일 왔는데 1,000만 원 안 주면 거짓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거짓은 뭐냐? P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not Q가 되면 얘가 뭐가 된다?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P인데 not Q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뭐고? P이고 P를 만족을 했는데 P가 되었는데 뭐다? not Q가 되면 얘가 거짓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P이면 Q이다의 거짓이 이런 형태로 잡힌다라는 거. 혹시나 의문이 들까봐 적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약간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형태로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뭘 많이 쓰느냐, 모든 또는 어떤으로 대체해서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디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뭐가 되느냐면 P이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얘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은 배우죠. 부정을 이거 자체를 배우잖아요. 니들 생각을 해봐. P면 Q이다 부정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면 Q이다의 부정과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 대우는 있었지. 근데 부정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뭐만 생각하면 돼.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명시가 돼 있어. 얘 부정이 뭐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있을 거고 어떤 x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not P이다 라는 겁니다. not P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뭐가? 거짓이 되겠죠. 이 녀석이 부정입니다. 이 녀석을 부정하시면 저런 형태가 되는 건데 뭐 이거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바꾸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정도까지 알면은 뭐 이 명제 파트는 더 이상 뭐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얘기해 줄 게 없고 지금부터 문제를 살짝 풀어볼 텐데 교재가 어딨니? 왜 교재가 없네? 교재가 없네. 얘들아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 풀어볼 건데 어제 20 몇 번까지 했었죠? 25번까지 20번까지 했었어. 자 20번까지 풀었고요. 틀리는 거 얘들아 붙여봐야 되는데 방치하지 말고 틀렸는 거는 방치하지 마시고. 자 80 몇 번이냐면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83번 있습니다. 83번 83번 유명하니까 그거 잠깐 보고 있다가 여기 83번입니다. 81번 X다. 일단 81번은 X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이고 그거는 굳이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빼고 하시면 돼. 83번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봅시다. P가 있어요.
p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p는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이야. 맞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이 진리집합입니다. 이까지 납득하시죠? 이까지 납득할 거란 말이야. 자, P가 하나의 조건이야. 뭐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내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Q라는 게 있어요. Q라는 것도 있을 건데, Q라는 것도 자, 뭐라고 돼 있니? x제곱 플러스 2p의 x 더하기 9가 있을 텐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두 문장이 자, 참이 명제가 되도록 하는 두 문장 모두, 여기 문장 하나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좀 적어볼게. 자, 첫 번째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느냐면 p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건 너무 쉽죠? 첫 번째 건 너무 쉽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잠깐만, 그러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뭔데? 그래프가 이차 함수죠. 이렇게 x축과 떠 있거나 접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까지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b-의 제곱이야. 한 별씩 사용하면 되는 거고, 한 별씩 사용했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범위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리집합이 누구죠? 진리집합이 누구죠? 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지. 진리집합이 누군데? 전체집합이지. 전체집합이 누군데? 실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P라는 게 뭐가 된다? P라는 게 실수가 된다 이 얘기야. P라는 게 실수 전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물론 풀지 셀이나 이런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얘를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라고 했었을 때 못 푸는 학생들이 잘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밑에 있는 문제를 이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을 묻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를 묻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는 그 결과가 이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밑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P이면 뭐가 된다? not Q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진리집합이 누군데? 실수 전체잖아. 실수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Q의 여집합이 뭐였다는 얘기야? Q의 여집합이 뭐? 그렇죠. Q의 여집합이 실수였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Q의 여집합이 실수잖아요. Q의 여집합이 실수란 얘기는 Q는 뭐였다는 얘기야? 공집합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바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없다 이 얘기야.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고, 이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고, 뭐 올해도 나오겠죠. 올해도 나올 거니까 유명한 문제죠. 유명한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Q가 공집합,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어느 정도 명제에 대한 지각이 있느냐를 묻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묻는 거야. 난이도가 있으면. 자, 그러면 Q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죠?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크다야. 작거나 같다는 아니겠지. 작다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4번 B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있는 거 마무리 지어볼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B가 될 수 있는 게 3에서부터 마이너스 3이고, B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면서 5개 나오고 3개 나오니까 3 곱하기 얼마가 됐다? 5가 되겠지. 그래서 15개인 1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거 볼까요? 최근 문제입니다. 82번입니다. 82번. 자, 82번에 살짝 보시면 핫하지. 굉장히 핫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20 이하의 자연수에 전체 집합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20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부분 집합 A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조건 봅시다.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전체 집합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x랑 x제곱 플러스 1이 뭐에? A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말은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어떤, 맞죠? 어떤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뭐다? x랑 x제곱 플러스 1이 어디? 전체 집합이래. A 안에 들어간다가 참이 될 거니까, 자 바꿉니다. 어떤이야. 어떤 x야. 와, 진짜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 보면 진짜 존경스럽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낼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 풀면은 와, 이것 때문에 저 조건이 나오고 저 조건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런 게 보일 텐데, 자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A다. 이게 뭐다? 참이다라는 얘기야. 가조건부터 봅시다.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A가 품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하나씩 대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보느냐?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만족하는 게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 자 근데 그러면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중괄호로 칩시다. 1하고 뭐? 2도 있겠죠. 또 누구 있어요? 2도 있고 5도 있겠네. 2, 5를 그러면 어떤 2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A가 얘를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3하고 10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3하고 10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고, 4하고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17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들 넷 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까지는 이해되죠? 이까지는 이해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한 개를 지웠네. 1은 A에 포함 안 된대. 맞죠? 그럼 이거 날라가는 거야. 이 후보군은 날라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1은 포함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3개가 남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납니다. 여기서부터 나 조건이 봅시다. 나 조건 봐봐. 아, 나도 이런 조건을 보면 나도 처음 본 문제잖아. 3월 달에 나왔으니까.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나도 처음 본 문제야. 그러면 밑에 보면 자연수 x에 대해서, 자연수 x가 있어요. x가 하나의 자연수래. 자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P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자,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 x는 2분의 1x가 a가 되는 20 이하의 자연수다. 20 이하의 자연수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Q가 있어요. Q가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 머리 아파.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의 뭐 상태가 되겠지. 이것은 x는 이거인 20 이하예요. 짝수. 됐죠? 잘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말도 제대로 무슨 말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PQ는 필충 조건이다. 서로 같다라는 뜻이. 오케이? PQ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P랑 Q가 서로 필충 조건인데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자, 제일 끝에 구해야 될 게 얘가 됩니다. A의 모든 원소의 최소값이야. A의 모든 원소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A를 구성을 해야 된다. A를 구성을 해야 돼. 자, 하나씩 볼게요. 잘 보세요. 셋 중에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잖아.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하나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 맞죠? 하나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 왜? 가족권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얘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A가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면 2와 5를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A가 2와 5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건 P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2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X는 누가 될 수 있어요? 4하고 10. A가 고정되게 2호를 가지고 있다라면 자,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다? 모든 X들의 집합이 될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뭐가 된다? 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와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요? 얘가 적어줄게. 만약에 2하고 5만 딱 있었어요.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여기에 2와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5가 되는 X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다 뽑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에서 진리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진리집합 안에는 4와 10이 들어가더라. 이까지 납득하시죠? 이까지 납득할 거란 말이야. 그럼 봐. 잘 들어봐. 이게 P이면 Q이고 Q이면 P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넘어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드시 Q라는 녀석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4와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이면 이거라며. 4와 10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세요? 됐죠? 안 될 수도 있어. 나도 그거 감안하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잖아. 40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돼요? 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그럼 진리집합의 원소가 40이 여기에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되면 이 PQ, Q가 4와 10을 일단 품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죠? 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X는 Q에 들어있는 원소라서 4, 10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A 안에. 이것은 이거인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이 X는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짝수래. 그래서 A가 구성이 됩니다. A가 누굴 가지고 있어? 기존에 누구 있었어? 기존에 누구 있었어? 2호인가? 2, 5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4하고 10도 있어야 되겠죠. 이해돼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Q 갔다가 P 갔다가 A 갔다가 Q 갔다가 P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A가 이렇게 돼 있어.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Q가 또 재구성됩니다. Q가 누가 나와요? Q가 누가 나오죠? 얼마라고? 2, 4, 10이잖아. 맞죠? 왜? 아니 A가 이렇게 변형되었으니까 A가 얘 나중에 해설 봐봐. 이거 해설 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2, 5, 4, 10이야. 2, 5, 4, 10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가 얼마가 돼? 2, 4, 10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Q가 2, 4, 10입니다. 이해되세요? 2, 4, 10입니다. 중괄호 치면 안 되지. 이 40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봐. 그러면 Q가 여기 들어있는 진리집합 P랑 같아야 되잖아. 왜? P로 충분 조건이니까. 근데 원래 구성이 P가 40밖에 없었거든. 뭐가 추가됐어? 2가 추가됐지. 그러면 2가 반드시 2는 어디에 원소가 돼야 돼? 얘 원소가 돼야 되니까 2가 여기에 원소가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거의 절반인 1이 A의 원소가 되었었어야 돼. 근데 1은 원소가 아니라며.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기 필대로 풀잖아. 뭐 평소에 필대로 풀어가지고 맞추면 기분 좋지. 시험 잠깐 어떻게 되겠어? 필대로 풀었었던 그 느낌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야. 왜? 그때 되면 다르잖아. 틀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틀리면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잖아. 평소 맞는 느낌이랑 타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뭐 챙겨 놓는 거야. 정확하게 조금 더 엄밀하게 특히 명제, 집합할 때 자, 2호가 왜 안 되는지 알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뭐 때문에 안 됐어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2가 다시 어디 Q의 원소가 되겠고 Q의 원소에서 2가 다시 P의 원소로 오니까 절반이 들어와야 되니까 2의 절반인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안 됐단 말이야. 4도 안 되겠지. 그런 생각까지 미쳐야 된다는 얘기야. 왜? 4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봐봐. 4가 들어가잖아요. A에 4가 들어가잖아요. 4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와요? 8이 들어온단 말이야. 맞죠? 8이 일단은 들어오면서 8이 여기에서 일단은 원소가 되는 거고 8이 원소로 되면서 여기 8이 원소로 가니까 다시 절반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A가 4의 원소를 가질 거라고. 4를 원소로 가지면서 절반으로 가는 게 또다시 여기서 뭐가 또 만들어질 거냐면 또 4가 만들어질 거고 4가 여기에 또 들어가니까 P도 4가 되는 거고 얘가 4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의 절반인 2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해보자. 뭐 이만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따라와. 첫 번째 못 따라왔으면 지금 잘 따라오면 돼. 똑같은 패턴으로 해줄게. 자 얘도 안 돼요. 오케이? 얘도 안 됩니다. 오케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30은 나중에 줄 거고. 자 계속 같은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40이야. 그러면 P가 40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뭘 갖고 있다고? 4하고 17을 가지고 있어. 4하고 17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얘가 4하고 17이 가져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얘가 뭘 가지고 있다? 8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7의 2배는 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얘를 만족하는 P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 8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맞죠? 8은 들어있습니다.
8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Q도 8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Q도 8이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8이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8이 A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A의 구성 원소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A의 구성 원소가 8이랑 기존에 추가가 됐으니까 왜 Q에 들어가면 8, 얘는 들어가야 되거든. 8이 들어오려면 A에 원래 있어야지만 8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8이랑 누가 될 수 있다? 8이랑 4하고 17이 될 수 있는데 얘가 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A 값이 8하고 4하고 17이 되어 있으면 이 진리집합의 원소는 누가 된다? 4, 8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 8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Q가 재구성된 거죠. 얼마로? 4, 8로 재구성된 겁니다. 그럼 다시 이 Q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P에 들어가야 되고 P에 4하고 8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하고 8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8은 있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얘가 4가 들어가려면 그거의 절반인 A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누가 들어가 있는데? 2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렇게 돼버리면 P 안에가 아니고 A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 A 안에 반드시 2가 들어있고 4는 일단 기존에 들어있고 그 다음 17이 될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2가 들어왔으니까 자, 이 2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똑같겠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4, 8에서 2가 들어왔었으니까 같은 일을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여기에서 했었던 일. 그러니까 1이 만들어지니까 안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해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중요합니다. 얘는 뭐 올해 뭐 좀 선생님들 중에 의지가 좀 의욕이 강한 사람들 뭐 좀 내겠지. 맞지? 내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볼게. 30입니다. A가 무조건 3하고 10을 집어넣는 거야. 3하고 1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30이 들어갈 거니까 누구 있어요? 아, P라는 원소가 누굴 가지고 있다? 6하고 누구? 20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6하고 20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Q라는 원소는 자동으로 6하고 20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A에 누가 추가됩니까? 그렇죠. A에 6과 20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3하고 10하고 6하고 2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자, 이해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나 조건 사용 안 했습니다. 밑에 거 조건 사용 안 했어요. 이들 중에 20 이하의 짝수들이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니까 Q가 다시 재구성되겠죠. 누가 되는데? 6하고 10하고 20이 되겠죠. 얘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다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10이 여기 추가가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이 여기 추가가 되면서 자 P라는 녀석이 누가 들어간다? 여기에 6하고 10하고 20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의 절반인 부분이 A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A에 누가 들어가느냐? 3이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겠죠. 10이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이만큼 뽑아놨으니까 3, 10, 6, 20까지 있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 6까지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다시 구성되었으니까 다시 P를 만들 수 있겠지. 몇 배를 해주면서? 2배를 해주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P가 다시 누가 되는데? 오, 한 반은 따라온 것 같은데 6, 10, 20 근데 다 있었고 12가 또 다시 추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 10, 20, 12가 또다시 추가가 됩니다. 얘가 추가가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Q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6, 10, 20, 12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다시 A에 들어가게 되면서 A에 추가가 되겠죠. 누구? 3, 5, 6, 12, 10, 20 이게 추가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서 짝수를 딱 꺼내면 되는데 그 Q가 누구 있는데 6, 12,
10. 20이네.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P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끝이라고. 이게 답이에요. 최소한이니까. 이해돼요? 최소값.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해봐.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와 진짜 와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느낌. 와 이거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맞잖아. 이거 왔다 갔다 그 구조를 다 안다는 얘기잖아. 왔다 갔다에 대한 구조를 다 아시는 분이 냈겠지. 아 역시 벽이 진짜 와 명제 별거 아니잖아, 맞지? 명제 집합고 거기 어려운 걸 느끼는 학생들도 별로 없을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구조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가조건과 나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일일이 다 보여드렸어요. 20번이니까 객관식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중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또 똑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20 있죠? 10 있죠? 12 있죠? 6 있죠? 그럼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일이 어떻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니까 맞나? 여기서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고 이거에 절반이 다 들어있잖아요. A 값에. 오케이? A 값에 어차피 다 절반이 다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끝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이거 다 들어주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명제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들 일단 다 얘기해 드렸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얘는 이제 예전에 대륜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몇 번이냐면 또 나오겠냐 했는데 또 나오더라. 와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네. 섣불리 그런 말 하는데 야또 나오는데 이거 나왔어 작년에 또 안 나오겠냐? 안 나올 것 같지 않나? 안 나온다라고 그때 단어에 있었구나. 수업하면서 이게 나왔고 대련에 있는데 알고 보니 다음에 안 나온다. 나왔어. 그래 올해 나왔어. 부등식 그 1차 절대값 붙여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와가지고 다에 안 나온다고 했지. 보통 안 내시거든. 보통 한 띄어서 내는 편인데 확인 한번 해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32번 봅시다. 32번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출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fx가 있어. 문제 한번 잘 읽어봅시다. 하나하나 잘 뜯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 2차식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있어요. 자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x 빼기 t에 더하기 11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수식이 있을 텐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h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hx라는 함수는 그렇게 돼 있죠.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gx 선택되고 아니죠. fx 선택되고 fx가 더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선택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 작거나 같은 함수 라고 얘기해 놓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기만의 언어로 얘는 작거나 같은 함수가 선택이 되더라. 자 그리고 얘는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어떻게 그려져요? 꺾여 있죠. 어떻게 꺾여 있는데 t, 11이야. 오케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축이 얼마인데? 1이죠. 그러면 x 이꼴 1을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가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누굽니까? 1,5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운동하는 거야. 좌우로만 운동하고 얘는 뭐다?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 봅시다. 자, 문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제 형태로 되어 있죠.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어떤이네.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어디 실수 t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더라? 자,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hx의 그래프와 y 이퀄 ky의 교점이 몇 개 있다? 3개가 된다 이 얘기죠. 교점이 3개가 되더라 하는 뭘 찾는 거냐면 t 값을 찾는 게 아니라 k 값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k의 상황을 찾는 거야. 근데 이 k가 뭐다? 자연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존재하도록 하는 이 상황이 연출될 때의 k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t를 찾는 게 아니고 연출될 때의 뭐다? k를 찾는 거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릴게. 여기서부터 그릴 테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뭔가 개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특수한 상황부터 일단 먼저 간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x 이퀄 지금 얼마예요? 1이죠. x 이퀄 1입니다. 1을 기점으로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가 됩니다. 됐죠? 1,5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y 이퀄 11이 있다라고 칩시다. y 이퀄 11이 있으면 여기 있는 요 y 이퀄 11을 기준으로 t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가장 특수한 상황부터 보자 이 얘기야. 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맞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쭉 연장시키고 쭉 연장시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만족하는 t 그러니까 이거 서로 다른 뭐다? 세 점에서 만나는 자연수 k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아닌 경우예요? 존재하는 경우죠. 어디? 딱 여기. 맞죠? 딱 여기 존재하는 경우잖아. k가 얼마야? 5죠. 그 5를 찾았다 이 얘기야. 첫 번째.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존재하는 k 값을 찾는다 이 얘기야. 됐죠? 됐어? 이해되죠? 이 상황 교점이 3개가 되면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들 중에 자연수만 찾으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자, 갑니다 이제. 살짝 어차피 이게 1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면 되겠지. 한쪽 방향만 봅니다. 그 이해되죠? 한쪽 방향만 먼저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살짝 내가 옮겨가지고 살짝 옮겨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살짝 옮겼어.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작거나 같은 함수값이 그려지니까 이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됐죠?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되는 순간이 이번에는 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딱 한 순간밖에 없었지. 지금 몇 개야? 2개씩. 어느 부분이야? 여기. 또 어디야? 위에 있죠. 근데 위와 아래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참이 되었단 말이지. 교점이 3개니까 이게 참이 되었단 말이지. 참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거야. 그 참이 되도록 하는 k 값이 자연수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자연수 일단 있지. 여기서 자연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실수는 틈이 없이 계속 있는데 그 사이에 자연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말과 동일한 거야. 여기 말고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 다 찾으라 이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세요? 그 말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야. 왜? 아니 찔끔찔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이 3개인 부분이 찔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데? 이 경계값이 중요하겠죠. 이 경계값이 중요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y-좌표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y-좌표보다 살짝 작은 자연수, 살짝 작은 자연수를 찾아버리면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끝입니다. 그게 답이라고. 다 됐어? 자, 근데 얘는 결국 명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문제를 파악하느냐 여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여기 보이죠? 이 지점 찾으면 됩니다. 저 지점이 누가 될까요? 라는 건데 연립하면 되잖아. 얼마가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누구를 지난다? 1,11을 지나는 거니까 1,1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은 플러스 10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킵시다. 아, x제곱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 이꼴 0가 되니까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 4 나오는데 어차피 왼쪽 편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9 나오겠죠. 여기가 y 이꼴 9란 얘기지. 그럼 9는 될 수가 없죠. 9보다 작은 값이 되겠지. 8, 7, 6 그리고 원래 처음에 구했을 때 5. 오케이? 그래서 네 숫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상황에 맞는 K 값을 다 찾는 거야. 오케이? 됐죠? 됐죠? 그게 여기서 목표니까 쉬었다가 합시다.